성남동 하동원 도청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요즘 성남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일까요? 요즘은 가장 많이 선수만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과학고 유치 아니겠습니까? 각 당회별로, 각 정당별로 요즘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정책 토론회, 학부모 간담회 하는 거에 바로 과학고 문제입니다. 신장현 선생님께서 지금 과학고 문제에 지금 시민들의 그 열망을 안고 현재 그 과학고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지금 그 시간도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잘 따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 뭐 제 시간 안에서 뭐 밖에 업무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자체는 이런 얘기합니다. 교육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명품 도시 만들면서 거기다가 이 과학고 문제를 대입을 하면서 바로 출산율하고 같이 높이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성남시 이제까지 변변한 고등학교, 성남외고 빼놓고는 변변한 인문고 고등학교밖에 없었어요. 좀 이런 어떤 학부모들의 열망, 성남 시민의 열망을 잘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네, 국장님. 국장님 혹시 팀장이나 과장 업무할 때 시 교육 업무도 하셨죠? 교육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지금 올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하신 지는 몇 년 되셨나요?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이 받아왔고요. 지금 6개월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고 문제, 현재 시민들이 많이 요구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3일 날 경기도 교육청이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의 하나로 과학고등학교 신설을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대외적으로 과학고 신설 등을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까지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 과학고 유치하실 건가요? 시민들이 지금 열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께서도 그거를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신문에서는 과학고, 영재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과학고, 영재고 둘 다 추진하는 것인가요? 일단 과학고는 이번에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추가 지정하겠다고 언론 발표가 났고요. 그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과학고 추가 지정에 대한 기준 설정으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서 7월 달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예정은 언론 보도상 예정으로는 8월경에 공모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영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2월에 우리 그 판교 부지에 유유부지에 그 카이스트랑 연구원 그 설립을 협약을 하면서 이후에 영재고까지 같이 그 조성하는 걸로 일단 협약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재고까지 그 협약서에 그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도 직접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지만 언론 보도상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영재고대 담당 부서 국장님이 물으신다는 건 조금 좀 의외인 거고 과학고 유치에서 지금 성남시는 현재 지금 무엇을 준비 중에 있나요? 여기 지금 구체적인 기준이 지금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 검토한 거는 일단 1단계로는 일단은 그 공모를 통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비 지정을 할 거고요. 다음에 그 수요를 조사 신설을 할 건지 아니면 전화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 해당 수요 주민 설문이라든가 우리 통합협의체를 이제 구성할 예정입니다. 뭐 거기에는 우리 시나 교육청 그리고 의회의원님들 그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 주민으로 해갖고 조만간 통합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안에서 세부적인 절차는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에 의하면 지자체 공모를 거쳐서 과학고를 예비 지정하고 그다음에 특목고 지정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는 걸로 네, 되어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도교육청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 용역의 제목과 그 용역의 주 내용이 뭐예요? 일단 그 기존의 그 과학고 추가 지정은 과거 우리
가장 최근에 된 게 2013년도에 한번 하고요.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제목은 저게 과학고 신규 지정 기준 설정을 위한 정책 연구 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그 연구가 끝나면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 정도 규모가 필요하겠다. 이것이 판단돼서 이제 추가 지정을 하겠다. 그 뜻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처음 시작된 겁니까? 그 용역은 5월 4월 23일 날 발표하면서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발주했으면 4, 5, 6, 7, 8, 5개월짜리 4개월짜리 용역이네요. 저희가 확인된 거는 5월 달에서 7월 달 그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3, 4개월짜리 용역인데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착수 보고회나 중간 보고회가 있겠네요. 글쎄 그거는 그 경기도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요. 성남시가 과학고 유치를 하겠다. 의지가 있다라고 했으면 네. 그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 용역에 의해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심사를 할지, 학생 규모를 어떻게 할지, 여기는 어떤 학교를 육성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녹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착수 보고회 때 최소한도 그 정보는 좀 입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직 그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기존의 신규라든가 전환 고등학교 2013년도 이전에 그 사례를 저희가 지금 자료를 지금 확보 중에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용역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걸 작용할 것 같은데 최소한 착수 보고에 어떤 내용이 언급되고 어떤 거를 가미하려고 그때 심사위원들이 다 내용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히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료도 저희가 한번 그 성남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 자료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8월쯤에 이제 공모에 나설 것으로 지금 각종 신문사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 과학고 유치에 있어서 타 지자체와 차별에 대한 전략이 있나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세계적인 그 알려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 유치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통 발달, 교통망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통, 팔통, 교통이 발전돼서 좋은 건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와서 과학고에 하는 거 좋지만 우리 성남 시민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진학한 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학고를 유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역이 어떤 내용이 있고 이거에 중간 보고를 하고 우리 성남시에 맞게끔 그 용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가 많은 로비와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법적으로 당당한 로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학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지역사회의 공감을 일단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부지 문제라든가 예산 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여야 지역 정치인님께서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 우리 과학고가 우리 시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부서라든가 교육부 장관 등의 어떤 적극적인 요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학교 부지라든가 어떤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와 함께 한 뜻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필수 조건은 필요합니다. 네, 국장님 설명 대단히 감사한데 우리 성남시가 좀 늦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림 잠깐만요. 제가 설명 먼저 드리고 그림 1번 좀 띄워주세요. 자, 그림 1번 보시면 경기도 내 지자체 현재 지금 5개 지자체, 성남을 비롯한 부천, 고양, 용인, 시흥이 지금 과학고 유치에 아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차후에 또 다른 지자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나 각 지자체 발표된 내용을 봐서는 이 5개 지자체가 유치 추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금 부천시 교육청과 논의해서 기존 인문계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의회, 시, 교육청, 부총무와 함께 과학고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 6월부터 이미부터 시작을 했고, 고양시도 2023년 10월부터 창릉 신도시 예정지에 학교 용지를 확보한다. 용인시도 2024년 3월에 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히 발빠르게 활동하고 있고, 시흥시도 12월부터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과 임태희 교육감이 한테 과학고 설립 건의서를 전달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좀 늦게 출발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늦게 출발했지만은 여건은 우리 시가 좀 타시에 비해서는 좀 좋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하면은 그 다른 시에 좀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니까 동의율 같아요. 네, 지역사회의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머지 뭐 여건이야 우리가 부지를 만들어 주겠다, 어떤 뭐 각종 신도시 예정지 만들어 주겠다, 어떤 학교 부지를 대체해 갖고 만들어 주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지역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다면은 가장 먼저 배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주민 공감대나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거를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의 재력 협력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늘도 지금 그 문제를 하시려고 지금 가시려고 하고 지금 가장 핫하고 있고, 지금 분당과 뭐 지금 거기도 각 정당에서도 지금 그에 대한 뭐 공청회라든지 뭐 정책 연구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하고, 특히 우리 주원구에서는 이거에 대한 학부모 토론회 한 100여 명이 모이셨어요. 공고 딱 3일 현수막 붙였는데 100명이 넘는 분이 오셔갖고 이거에 대해서 뜨거운 열기와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좀 자주 해서 시민들한테 차차차 알려서 시민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려달라,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만간 저희가 그 업무 협약을 맺을 거고요. 업무 협약을 맺고 또 통합 실무 추진 협의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 교육청 의원님들 그리고 학교 전문가 주민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이면은 거기서부터 구체적인 토론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뭐 주민 설명회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의 어떤 운영이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두 개를 좀 복합적으로 잘 이용하신다면 성남시주시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학부모들이 거기 나온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과학고 설립은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과 기존에 있는 학교를 전환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장단점과 어떤 절차가 다른 게 있나요? 일단은 일단은 과거 추진 사례를 기준으로 일단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요. 신설 같은 경우는 일단 부지 확보가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기존 같은 경우 4년에서 5년 이렇게 좀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무래도 시설을 새로 건축하거나 하려다 보면 그에 대한 재정 부담이 좀 전환보다 좀 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신설 같은 경우는 그 쾌적한 환경으로 애초에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쾌적 환경에서 그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 같은 경우는 이게 기간은 보통 한 1년에서 2년, 과거 사례로 봤을 때 1년에서 2년에서 기간은 단축될 수 있고, 그리고 기존 학교를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서는 그 신설보다는 좀 어느 정도 자유로움이 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한 그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학생을 그 과학고로 전환하게 되면은 일정 배정 인원이 그 다른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 여기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당 학교에는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학생들이 좀 불편함이 좀 감소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구자님 설명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남시가 과거에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추진한 적이 있었나요? 글쎄 과학고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가장 최근에 한 게 2013년도 한계교가 있고 그 전에 2008년도에 한계고가 있기 때문에 그 전 사례는 우리 성남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국적인 그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남시가 작년에
각 여러 4개 지자체에서 과학고 추진을 한다고 내용이 신문기사에 실리면서 맨 마지막쯤에 성남시 IT 게임 소프트웨어 융합 과학고 설립이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전년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맞나요? 그래서 그건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2013년도에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성남시 IT 게임 소프트웨어 융합 과학고 설립 추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 2번 띄워주세요. 자, 이때 우리 과학고 추진은 그냥 홍보하고 끝난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어떤 추진체가 있었나요? 일단 과학고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 의지가 먼저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만약에 시에서 했다면은 단지 그 의지를 건의하겠다 그런 개념으로만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아마 간절하고 여러 학부모들이 원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때도 보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발표한 거 아니라 학부모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출발하는데 그때의 의지와 지금의 의지의 차이가 뭡니까? 그 당시는 그 특목고라든가 특수목적의 과학고라든가 외고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특정 고에 대한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방침이 일단은 그 추진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관련 법이 좀 약간 개정이 되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추가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첨단과 과학, 물론 그런 시도 중요하지만 교육 인프라가 좋은 명품 도시 성남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이걸 기점해서 과학고, 영재고 유치해서 성남이 이 명품 교육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에서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요. 우리 의원님들께도 많이 협력을 요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상 3번 띄워주십시오.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불어난 탄천 일대 모습입니다. 또 중원구청 앞 도로는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밤사이 성남 시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피해 복구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며 도심 곳곳에선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수정구 태평동 일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농기계와 농작물이 피해를 받고 산과 가까운 지역은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 호우 피해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올해 여름은 폭염, 폭우, 태풍이라는 3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부턴가 여름은 자연재난이 잇따라서 두려운 계절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발생한 홍수 피해가 채 가시기도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올 여름에도 폭염, 폭우, 태풍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우리 시는 2022년 8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3일 동안 강수량이 470mm에 달하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덮쳤습니다. 그로 인해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가, 건물 침수, 옹벽 붕괴 등 많은 재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이런 폭염, 폭우, 태풍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이진천입니다. 네, 2022년 상당히 8월 달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뭐 한 달 좀 지나서 이런 피해가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응? 그렇게 돼서 이런 비 피해 그래도 우리 또 부시장님께서도 이런 경기도에서 재난안전부서에서 장으로 근무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저그 붕괴나 이런 시장님 초기에 각종 이런 위험 요소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위험에 위기에 강한 성남시 이런 것이 과연 이렇게 잘 됐을 때 성남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그 당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분들 그때 그렇게 노력했어서 지금도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하고 우리 부시장님도 그 당시에 계셔갖고 그런 어떤 재난 안전에 대한 감이 굉장히 뛰어나서갖고 제가 정재교 선장에 가서 봤을 때 부시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하는 내용, 설명해 주는 내용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부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우리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좀 집중적으로 좀 피해가 봤던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은 8월 6일 날 큰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때 내렸었고요. 2023년도에는 사실상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고요. 2022년도의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 침수가 666건, 일단 농작물 피해가 153건, 상가 침수가 647건, 그래서 총 1,466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사망이 1명, 부상 2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산사태가 4건, 소하천 9건, 경관녹지 6건, 도로 18건, 탄천 12건, 하수도 5건, 공원 13건, 교량 2건, 기타 20건으로 공공시설 피해가 총 89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작년 다행히 큰 비가 없어서 큰 피해는 없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셔갖고 아직 대응 매뉴얼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안 상태에서 그런 피해를 입었지만 2023년도는 그래도 시장님께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바람에 좀 2002년보다 비는 적게 내렸지만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 성남 시민의 세수가 아마 엄청나게 진출한 것 같아요. 들어가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예방 활동에 들어갈 예산이었는데 사실은 복구병에 들어간 건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좀 과거 때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면은 이런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이게 시민들 예방 활동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4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렇게 시에서 수해가 많이 나서 대비해서 깨끗이 해서 지금 도로가 완벽히 된 걸로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데 2022년과 23년도에 시 예산이 이 수해 복구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예, 2022년도에 투입된 총 예산은 296억 8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중에 시비는 154억이었고 나머지는 도비 62억 원과 국비 7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2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뭐 미미하게 1억 원 미만의 돈이 들어갔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그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시기와 준비 안 됐던 그 시기랑은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올해도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죠? 네, 올해는 저희들이 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졌고요. 북태평양 수온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현재 유지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장기 기상 전망은 올해가 여름철이 상당히 덥고 다습할 거라고 비가 많을 거로 현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따른 예방 대책과 대응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몇백억이라는 예산들이 요즘 지역 경제 어렵잖아요. 이런 데 들어갔으면 지역 경제 얼마나 부흥이 됐겠습니까? 재해를 준비 못 해갖고 이렇게 많이 2022년에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실망적이고 저는 그 당시에 하나 놀란 게 있었어요. 22년도에 특별재난지구 선포가 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되게 놀랐어요. 이 특별재난지구는 우리 성남시 같은 데는 안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 예산을 줘봤고 우리가 그때 무슨 지역을 그때 그 예산으로 수해 복구를 했나요? 예산 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복구한 내역이랑 예산하고. 예. 저희들이
8월 8일 날 특별 재난 지역 지정에 따라서 응급복구 9건을 도비 4억 5천만 원, 국비 15억 1천만 원, 항구복구 89건을 위해서 시비 95억 원을 집행했고 도비를 45억 원, 국비 57억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위해서 바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위한 관련 회의를 거쳐서 시장님이 주재하신 회의에 따라 그 선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게 8월 18일 있었습니다. 세 번의 그 행안부의 조사관의 사전 조사를 통해서 8월 22일 성남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부장님 마지막 또 설명 더 주시죠. 네. 그다음에 재복구 사업 89건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작년도 5월 우기 전까지 88건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는데 한 건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서울공항 옆에 있는 제방의 보축 사업이었습니다. 제방의 보축 사업은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비행 안전구역에서 1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그만한 높이도 지금 사실은 서울공항을 위해서도 할 필요가 있었던 사업인데도 군과의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하여튼 저희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애쓴 결과 그것도 저희들이 올해 4월 달에 4월 3일 날 완료해서 금년도 우기에 절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결론적으로 22년, 23년 때 수해 복구난 거는 다 복구됐다.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고 예. 그에 대한 예방 우리 2024년도 올해도 공무원들하고 지금 각종 단체들하고 다 협약을 잘 맺어서 예. 이런 어떤 위기 대응 능력을 좀 키워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시에 각종 있었던 자연 재난은 그동안 있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자연 재난이었습니다. 미중의 그런 자연 재난을 겪다 보니까 일단 두 가지 점이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한 비상 사태에 대한 인식들이 개선됐고요. 그에 대한 훈련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준비들이 좀 잘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의보가 통상 걸리게 되면 6분의 1의 전 직원 6분의 1이 대기하도록 돼 있고요. 경보가 떨어지게 되면 3분의 1이 일단 대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체제 비상 체계가 좀 잘 갖추어져 있고요. 그 전에 사전에 대응을 위한 준비 단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마다 양수기라는 것이 있는데 양수기 같은 경우도 사전에 가동이 되는지 확인을 미리 지금 현재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엔진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엔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기름을 계속 그냥 채워놓고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전에 이런 거 준비되어 있는지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하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구호물자들이 있습니다. 구호물자들이 제대로 서류상에 있는 물자들과 대비해서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예방을 위해서 있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들이 그때 순간에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이런 점검들을 현재 지금 다 완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기철에 옹벽이라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사태 우려 지역과 옹벽 그 취약 지역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들을 현재 추진했고 다 저희들이 점검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비가 많이 오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가 와도 시민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그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호시장에 대한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호시장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시장. 국장님, 성호시장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송호시장은 지금 이제 현재 그 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송호시장은 작년도에 그 임시 시장 운영 그 계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국장님.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처음 추진된 게 2002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과정은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문했었고 이제까지 수없이 했던 내용이니까 현재부터 지금 돼요. 작년 3월에 성호시장 임시시장이 개장되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자, 4개 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시장의 그 가설 건축물의 사용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저 임시 시장은 현재 A동에서 D동까지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개 동 모두 내년 4월 계약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월인데 4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나요? 당초 임시시장 목적 자체가 가설 건축물 이제 축조된 것이 임시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 축조되고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시장 내 토지 소유주인 금성하고 신한이 이제 대상으로 사업 시행자가 이번에 이제 변경되면서 라인건설에서 임시시장 공설 그 시장 입점 시까지는 계약이 연장되도록 토지 사용 협의 또는 또 권한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거를 협의하고 권한을 확보한다는데 그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단장님. 그래서 상인들이 불안해 있는 거 아닐까요? 상인들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게 연장이 된다. 아니면 4월 이후에 임시시장이 폐지된다. 그러면 새로운 생계 대책을 찾고 뭐 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인들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상인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당초 에덴에서 이제 금성으로 그 라인 건설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상인 보호 대책이 그 당초에 그저 권리 의무 승계됐던 에덴하고 했던 부분과 또 승계가 그 변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는 건데 그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도록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금야 라인건설에서 상인 연합회하고도 소통을 했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 소통해가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포함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단장님 7번 화면 띄워주세요. 7번 화면. 자, 우리가 성호시장은 부지가 2개예요. 성호시장 이제 시장 부지와 시설 현대화 부지, 민간 부지로 2개 나눠집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역할이 있어요. 시설 현대화 부지. 쉽게 말하면 예, 개발 성호시장. 사업자, 예, 성호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는 부지의 그 역할 중에 보면은 그 민간 도시개발 사업자가 상인 이주 대책 및 영업 보상을 하고 성호시장을 하는 낼 때는 이 역할이 시가 하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인 이주 대책이 결론적으로 임시시장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초 계약 맺을 때 임시시장에 대한 상인 이주 대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나요? 예,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임시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상인 보호 대책으로 그 임시 시장을 축조해서 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계약 그 공소시장 입점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렇게 이제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2가지 사항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주 시기까지 상인 이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 임시시장에 들어가는 상인들이 섞여 있어요. 성호시장 원래 부지에 있던 상인들과 그 민간 개발 사업자 부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혼합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 계약 연장권을 이렇게 불투명하게 얘기하니까 상인들이 불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상인들은 얘기하는 건 민간 사업자는 라인건설에서 가게 돼 있고 기존의 성호시장권은 성남시가 계속해서 그 권한을 유지하면서 그걸 해주게끔 역할을 분할을 했는데 얘기가 너무 정확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상인들이 내일 모레 이사 가는데 어떻게 장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처럼 저희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 변경자가 지정이 라인건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라인건설에서 권리 의무를 승계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설시장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완료되는 시점, 공설시장 입점 시까지는 상임 보호 대책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거 여기는 성호시장 상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 예, 보고 있는 만큼 연장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상인들이 불안하지 않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하니까 상인들이 계속 불안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뭡니까?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민간 사업 추진자고 토지 소유주들이 이제 연계가 돼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정확하게 이제 내년 4월 달에 다시 재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답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연장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확답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일단 구두상으로 이제 저희가 라인건설하고 구두상은 아니죠, 단장님. 우리 왜 이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두상으로 한 걸 인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거고. 현재 계약서는 내년 4월까지 확실히 이제 그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이제 협약을 할 것입니다. 내년 4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지 않았고 저희 상인들이 또 불안하게 생각하냐면 그 토지가 아직 금성 거란 말이에요. 토지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83%가 임시장 부지가 금성구에 많이 있다 보니 토지주가 당연히 금성이 사업을 잃었으니 당연히 나가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내년 3월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지만 3월 아마 가까이 되면 명동성 들어올 거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계약 부분으로 이제 금성에서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얘기가 불협화음이 좀 생기고 있는데 라인건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 가보셨지 않지만 신상진 시장님도 거기 몇 번 갔었어요. 명절 때 물건 좀 팔아서 갔는데 모란 5일장 갔다가 바로 저하고 같이 이동해 가서 봤더니 성우시장 거의 뭐 그냥 상가가 다 완패더라고 완전요. 상인 숫자가 더 많아요 사람보다. 그 정도로 어렵거든요. 성우장 상인들이 사실은 뭘 잘못했습니까? 과거 쭉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속 바꿔가면서 마스터 플랜 그림과 같이 그려주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신장지 시장 것도 거기 걸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건 지금 시장 건립도 중요하지만 임시 시장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게끔 이게 좀 당장 급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확한 답을 달라는 거야. 정확한 답. 잘 나가라. 아니면 우리가 2년간 연장 확보했다 하든지 정확히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네네. 네, 더 이상 제가 통하지 않겠는데 어차피 똑같은 답변만 하실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걸 좀 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자, LH 성우시장과 LH 지금 공동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성호시장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도 말까지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 지역 구역 지정을 했고 개발계획 수립 후에 6회에 걸쳐서 이제 개발계획 변경과 4회에 걸친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3월 17일부터 이제 성호시장 임시장이 개장됐고 현재는 128개 점포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86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17일 날 부지 공모돼 가지고 주식회사 라인건설이 지금 이제 시행자로 변경이 진행됐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달 5월 14일 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에덴에서 이제 라인로 건설이 변경이 지정이 됐고 저희가 이제 시행자로 지정된 라인건설이 현재 사업 부지가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인분들께서 시행자 변경에 따라서 이제 당초 보호대책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권리 의무 승계 부분과 저희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임시시장 운영이 잘 되고 향후 입점 시까지 입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거는 이제 그 라인하고 문제고 LH하고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LH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이제 협약을 맺었어 2020년도에 협약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LH에서 최근 이제 올해 초 2월 정도에 저희한테 이제 현재 사업 환경성이라든가 경제성, 사업비 부담 이런 것들을 이제 사유로 해서 이제 사업비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요청된 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또 재검토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난번 이제 5월 8일 날 착수 보고회를 끝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보고에는 용역 자체를 실효성이나 경제성, 환경성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장님, 이게 최초에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하려다가 2010년도에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게 LH가 이제 들어오겠다. 거기다가 뭐 자기네가 신혼 희망타운을 짓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이게 층수가 23층인가로 막 늘어났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늘어났어요. 그때 그 사업을 최초 제안한 자가 성남시예요, LH예요. LH에서 제안했습니다. 이게 성남시가 LH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가 LH를 먹여 살렸다 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람이 공공개발을 해갖고 LH한테 우리가 성남시가 막대한 이득을 몰아줬는데도 성호시장 딸랑고 하나의 작은 건물 하나 갖고도 처음에는 이주택지가 모자르니까 이주택지를 하겠다 해놓고서는 지금 와갖고는 발로 빼겠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LH한테 우리가 페널티를 좀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근본 용역 추진 자체가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LH가 이제 그 재검토 요청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또 같이 협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단장님, 그 당시에 LH가 어떻게 제안을 하는지 기억나세요? 네, 신혼 희망타운 260개를 짓겠다. 그래갖고 우리한테 우리 희망타운을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늘겠다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공공 분양이 174개였고 행복주택이 86개인데 그나마 행복주택 86개도 2주 단위로 쓰다가 나중에 하겠다. 이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아니 공공 분양 174개 할 거면 결론적으로 분양 사업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임대주택의 행복주택조차도 2단위로 쓰겠다는 건데 그럼 LH가 다 쓰는 건데 그러면 그걸 줄 필요가 뭐 있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면 되지. 그런데 LH 그 당시에 이게 사업비가 잘못된다. 얼마 잘못되냐? 488억 잘못된다. 총 사업이 1,573억 원인데 맨 끝에 거 하면 성호창 띄워주실래요? 성호창인데 이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시장 건립비가 488억 원. 그 다음에 시유지 102억 원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성남시가 이거 하게 되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우리는 LH랑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라고 해갖고 진행 사업이 지금 와갖고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LH에 협약 체결했고 당초에 1,573억 공설시장 공사비 용지비 등에 대해서 시유지 포함해갖고 488억 부담하는 것으로 이제 설계하고 공사 착공하기로 했었는데 성남시에서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근데 이제 현재 이제 환경에 맞춰져 지금 현재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담 부분을 토로하고 이제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영역이 재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은 LH한테 노란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 문제 갖고 누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도시개발공사 뭐 하냐? 야탑 삼동에 아파트 짓듯이 이것도 지면 된다. 거기서 일반 분양을 할 거라면 우리가 일반 분양해 갖고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나은 거지.
그때 계산한 방법과 지금 계산한 거 차이가 없어요. 똑같으면 결론적으로 LH한테 놀아난 겁니다. 이제 앞으로 LH하고 계약할 때 모든 걸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제는. 답답하고요. 지금 상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빠른 답변, 정확한 답변, 이거 꼭 좀 빠른 시일 안에 해줘서 상인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돼요. 성원사는 상인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하라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거 따라주는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시에서 빠른 시에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시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철도 교통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교통장님 나오시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네, 국장님. 요즘 철도 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특히 네, 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선거 기간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었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좀 질문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답변하시는 분들이 좀 답변을 신속하게 해주시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1월 위례 삼동선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 2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례 삼동선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그 성남시장님과 강주시장님이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서 그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그 공동 건의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강주시와 협조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은 철도교통은 제가 쭉 보니까 8호선 연장권이나 다른 거 쭉 보니까 결론은 이게 빚이에요. 경제성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공사할 때 뭐 종법이라는 건 뭐 두째 문제고 결론적으로 빚이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비용을 낮추고 수요를 늘리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안, 성남시만의 방안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강주시하고 이제 합동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요와 이제 비용 절감인데 수요는 지금 복정역 개발 계획이라든지 강주시는 지금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지금 추가 반영 요청했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운영비 절감이 필요해서 이런 방안들을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 용역하고 있습니다. 과거 8호선 연장 이런 거 보니까 이건 빚을 높이기 위해서 맨 처음에 잘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나중에 추가 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뭐 그냥 학을 떼더라고요. 성남시민 얘기하면 뭐 그냥 키를 떤다는 얘기가 뭐 들릴 정도로 어떤 시민들은 뭐 그쪽하고 통화해 보니까 그냥 성남시가 너무 귀찮게 한다. 이 정도로 이게 나올 정도가 있는데 물론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지만 잘하는 거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성남시가 그동안 준비를 너무 미흡하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지난 8호선 연장이나 이런 거는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는 해서 잘 안 된 거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다시 또 우리가 재추진도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위례 삼동선 같은 경우는 신상시 시장이 더구나 국회의원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던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른 것들이 다 성남시의 서측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대로든지 분당선이든지 다 서측에 위치하면 이 노선은 특이하게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네. 노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의 대중교통망들이 모든 망들이 다 동에서 서로 내려가서 환승하는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은 동쪽에도 서쪽교통이 서로 들어온다면 새로운 교통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가 어떤 한쪽 성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노선은 저쪽에 필요하고 또 더구나 시장님께서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본인이 이 사업이 첫 번째 안 되는 거를 본인이 되게 했고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거에다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꼭 유치해야 됩니다. 네. 더구나 이거 유치하면서 또 발전되는 게 있어. 우리 거기가 상대원 하이테크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각종 이런 유급이 뭐 용인, 광주 이쪽에 많이 와줘야 돼요. 성남시 우선 가지만 그쪽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더구나 뭐 은행동, 금강동, 그다음에 상대원 뭐 2, 3구역 여기 각종 재건축 사업과 가로색 정비 사업 하면서도 이 전철에 거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걸 꼭 당부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도 그런 부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여기엔 또 대학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도 요즘 많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학생수가 없어서. 근데 학생수가 없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교통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런 교통 문제도 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 인원수가 늘다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테고 이거 하나만 유치해도 우리 지역 경제에 들어가는 약정 우리 비용들 세수를 많이 절약하고 이분들이 정당하게 자기 수입을 올릴 것 같은데 시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이 진행 앞으로 어떻게 되고 성남시가 어떻게 이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하시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 타당성 통과가 할 수 있도록 그 전문가를 좀 자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결과에 따라서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사업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향후 앞으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두 차례 그 점검이 있습니다. 그 점검 때 저희 시에서도 수요 반영 요청 등의 의견을 적극 게시해서 그 기재부 주관하는 그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 철도교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좀 더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도 중요하고 이 교통이 좋아지고 나면은 이거 출산율 이런 것도 얼마큼 또 회복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과학고 문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비 타당성 BC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과거 정부에서 계속 안 된다 하고 끝내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되는 걸로 한번 보여줘야 돼요. 철도교통하면 성남시는 안 되는 것만 무조건 됐어요. 지금까지 안 되는 것만. 맨날 뭐 각종 예산 들여서 각종 뭐 하겠다 뭐 시민들한테 공고해갖고 저 판교 8호선 연장권 성남시청역 만들어갖고 이거 하겠다 해놓고서 슬그머니 빚이 안 나오니까 슬그머니 빼버리고 시가 부정적으로 나서갖고 압도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함원주 연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사무선 연장 요거를 좀 경기 남부 강력철도라고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를 포함한 4개 시에서 그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최종 노선이 나와서 지난 5월 13일 그 시에서는 경기도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건의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그 국가철도망 구축을 이제 적극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4개 시장님의 어떤 의지 표명도 적극 의지가 중요해서 4개 시장님의 어떤 공동 건의문 서명식을 개최했고 25년도에 고시 예정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민간투자 사업이 주민의 불편 해소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민간투자 사업 추진 시 구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나 단축되는 기간이 있나요? 그 재정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70%하고 이제 지방비 30%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비용을 부담이 없어서 지자체의 어떤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미시행하고 설계 간소화 등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들어서 크게 어떤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장님 뭐 신강남선부터 질문할 게 많은데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상집의 시장님의 임기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고 저희 임기도 절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영미 의원님의 시작이 절반이라고 절반 오신 거고요. 네,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호시장 문제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되고 성호시장 상인들 이제 더 이상 울리면 안 되고. 끝났나요? 의장님? 네. 네, 1분만 주시면. 네, 1분만 더 넣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1분 주셔서. 네. 이제는 우리 이번에도 올해도 각종 수해로 많은 피해가 예측되고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만이 살 길이고요. 위기에 강한 성남시만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성남시 어제 4차 산업 역정을 위해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도하는 만큼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전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 잘 염두에 주셔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시민들이 존경하는 성남시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